영화 람보2. 정글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한 사람. 지원도 없이, 확실한 정보도 없이 그는 다시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람보2는 실베스터 스텔론을 중심으로 액션의 스케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80년대 전쟁 액션의 상징이 된 작품이죠. 끝까지 밀어붙이는 생존 본능이 이 영화의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의 람보2. 당시 영화 평론가들은 호평을 했지만 흥행은 대성공이었죠. 스텔론의 람보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중적인 액션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대자연을 배경으로 그려낸 사랑과 인생 이야기. 드라마틱하게 강렬한 영화가 아니라 보고 나면 긴 여운이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 아프리카 풍경이나 하늘을 날던 비행 장면에서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대자연과 어우러진 삶. 메릴 스트립의 감정을 절제하는 연기가 영화 전체 분위기를 조금 더 우아하고 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멋지고 다정한 남자 로버트 레드포드는 어딘가로 곧 떠나버릴 것만 같은 느낌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을 대표하는 SF 영화 백 투 더 퓨처.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험 이야기로 풀어내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설정도 재밌었는데 무엇보다 분위기가 참 가벼우면서도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유쾌한 상상력과 빠른 전개, 그리고 지금 봐도 재미있고 기발한 설정 덕분에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한 마티 맥플라이는 80년대 청춘의 아이콘 같은 캐릭터였고, 크리스토퍼 로이드는 괴짜 같지만 정감 있는 브라운 박사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영화 위트니스는 당시 해리슨 포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였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 활기찬 이미지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분위기가 꽤 낯설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전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데 이상하게 긴장감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특히 아밋이 전통적인 공동체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가 독특하게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작품에서 해리슨 포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죠. 평소처럼 유쾌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말수도 적고 훨씬 차분한 느낌이었달까요? 당시엔 저런 묵직한 분위기의 해리슨 포드도 참 잘 어울린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에이리언 2. 전작의 공포 중심 서사에서 확장되어 이번 작품에서는 생존과 전투의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죠. 미지의 외계 생명체와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은 손에 땀을 쥔 채 지켜봐야 했죠. 시고니 위버는 엘렌 리플릿 역으로 다시 등장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강인한 생존자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통해 리플리는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당시 SF 영화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여성 액션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영화 탑건. 푸른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귓가에 맴도는 음악, 그리고 풋풋한 젊음 특유의 자신감까지.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 1980년대를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매버릭을 연기한 톰 크루즈는 이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죠. 여주 켈리 맥길리스 역시 지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찰리 역으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 미션은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많은 영화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남미의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제레미 아이언스의 절제된 연기와 로버트 드 니로의 강렬한 존재감이 영화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죠. 제레미 아이언스는 신념을 지키려는 성직자를 차분하게 연기했고, 로버트 드니로는 거칠지만 인간적인 캐릭터로 극의 중심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해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플래툰. 화려한 영웅담 대신 전쟁 속 평범한 병사들의 두려움과 혼란을 담아내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되는 대표작입니다. 찰리 쉬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는 젊은 병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냈고, 윌렘 데포는 인간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블루벨벳. 평범해 보이는 작은 마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강렬한 이미지로 당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도 데이비드 린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린치 감독의 단골 배우 카일 맥라클런은 평범한 청년이 낯선 세계에 빠져드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고, 데니스 호퍼는 지금도 회자되는 강렬한 악역 연기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곧 한 시대의 역사였던 영화. 영화 마지막 황제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삶을 통해 격동의 20세기를 그려냈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한 풍경과 웅장한 음악, 그리고 운명에 휩쓸린 한 인간의 이야기는 당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무려 9개 부문을 석권하며 1987년 최고의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압도적인 스케일과 영상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금주법 시대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 언터처블. 도시 전체를 소나기에 쥔 알 카포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수사관들. 영화 언터처블은 범죄와 정의의 대결을 가장 클래식하게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숀 코너리, 로버트 드니로. 배우들의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이 작품은 기차역 계단을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장면 하나만으로도 영화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숀 코너리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전성기를 완성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상하이,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 태양의 제국.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맡았고 어린 크리스천 베일은 이 작품에서 놀라울 만큼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존 말코비치도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죠. 화려했던 도시가 전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장해가는 소년의 이야기. 훗날 세계적인 배우가 될 크리스천 베일의 특별한 시작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 여름, 한 편의 영화가 전 세계를 댄스 열풍으로 몰아갔습니다. 휴양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그리고 풋풋했던 청춘과 사랑을 그린 영화 더티 댄싱. 패트릭 스웨이지와 제니퍼 그레이가 만들어낸 로맨스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의 기억으로 남았죠. 춤까지 잘 추는 만능 엔터테이너 패트릭 스웨이지와 순수한 베이비를 찰떡같이 소화해낸 제니퍼 그레이, 두 사람의 케미는 영화의 마지막 댄스 장면에서 정점을 찍었죠. 영화 더티 댄싱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그 시절 청춘의 설렘을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축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고층 빌딩. 경찰 존 맥클레인은 우연히 테러범들의 인질극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화 다이하드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를 통해 액션 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완벽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경찰 존 맥클레인을 연기하며 수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죠. 맨발로 깨진 유리 위를 걷고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모습은 영화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기한 존 맥클레인은 80년대를 대표하는 액션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한 남자. 아버지의 죽음 이후 존재조차 몰랐던 형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레인맨은 서로 다른 두 형제가 함께 여행을 떠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은 자폐증을 가진 천재형 레이먼드 역으로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고, 톰 크루즈 역시 형과 동생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와 따뜻한 이야기는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 여러 부문을 수상하며 큰 사랑을 받았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 엄격한 규율과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학생들 앞에 조금 특별한 영어 교사가 나타납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존 키팅 선생은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과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죠. 죽은 시인의 사회는 단순한 학교 영화가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을 살아가라는 그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선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은 영화 새 남을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죠. 범죄가 가득한 도시 고담. 어둠 속에서 범죄자들을 쫓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팀 버튼의 배트맨은 코믹북 원작 영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품이었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을 연기했고, 무엇보다 잭 니콜슨이 선보인 조커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죠. 기괴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악당, 그리고 음울한 도시의 분위기는 이전까지의 슈퍼히어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죠. 1989년 최고의 흥행작 가운데 하나였던 배트맨. 악당까지도 유독 강하게 기억되는 슈퍼히어로 영화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영화였습니다. 빌리 크리스털과 맥 라이언이 연기한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서로의 곁을 맴돌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배우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재치 있는 대사는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뉴욕의 거리와 계절의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로맨틱 코미디가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르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설적인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가 아버지와 함께 모험에 나섭니다. 해리슨 포드와 션 코너리, 두 배우가 보여준 유쾌한 호흡은 시리즈에 또 다른 매력을 더했죠. 성배를 찾아 유럽 곳곳을 누비는 여정 속에는 언제나처럼 인디아나 존스 특유의 추격전과 퍼즐,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이 이어집니다. 최후의 성전은 모험 영화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가장 완성도 높게 보여준 작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위대한 모험담인 동시에 서로 다른 듯 닮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편으로 남아 있습니다.